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태수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인스턴트 이코노미스트인데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시장의 힘에 대한 강조가 인상적인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투자, 그리고 행정 입장에서 보면 가격 결정이나 생산성 증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가격 통제요. 쉽지만 부작용이 많죠. 뭐 넓게는 가까이는 지금 최저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멀게는 프랑스 대혁명 때 자코뱅당이었죠. 우유 가격 통제.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은 쉬워요. 그냥 국회에서 얼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최저임금 말고도 예를 들면 뭐 5% 인상 월세 뭐 이런 게 있었고 자쿠뱅당 같은 경우는 우유값 얼마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최고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정했죠. 대중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결정한 거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기 영합적인 적이 많은데 대중들의 생각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월세가 올랐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탐욕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반대로 월세가 내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너그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독점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독점이 아닌 경우는 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급이 많으면 월세가 낮아지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오르겠죠. 만약 어떤 임대인이 진짜 탐욕스럽다면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월 100만 원인데 시장 월세가 200만 원 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공실률이 증가해서 결국은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겠죠. 반대의 효과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좋은 방법은 월세를 부담해 주면 돼요. 아니면 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든지 그게 부담이 너무 크다면은 저소득자만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려면은 세입이 필요하죠.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냥, 그냥 뭐죠? 수표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 고통은 대중들이 받죠. 자, 이게 비슷한 게 사람들이 금 투자가 좋다고 요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배제한 그러니까 실질 가격 어, 상승률을 갖다 보면 금이 제일 낮았고 주식이 제일 높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채권이었고요. 주식은 200년간 1800년부터 2000년까지 연 평균 10%씩 올랐어요. 하지만 리스크는 좀 있죠. 근본이제를 폐지하기 전에는 닉슨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죠. 20년마다 한 번씩은 한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또 올랐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10%가 올랐겠죠. 근본이제를 폐지한 다음부터는 뭐 지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년 그 터울로 한 번씩은 발생하고 10% 떨어지는 거는 매년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치를 알 수 있으면 1년에 10% 버는 거는 우습습니다. 게다가 가치를 몰라도 장기적으로 1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가치를 평가를 잘 하는 사람은 연 20%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연 20%면은 10년에 어떻게 되죠? 10배가 됩니다. 100년이면 20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100배가 됩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나요? 복리의 함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렇게 하락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평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 기간이 소요되니까 일부 현금은 보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은 주식별로 좀 다르겠죠. 어떤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3년, 어제도 얘기했죠. 보통 뭐 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4년치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주식 투자를 하고 이게 가장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은 이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여러분은 이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는 배당주보다는 배당을 안 하는 주식이 더 좋다고 하네요. 실제로도 상승률, 배당 포함한 상승률은 배당 안 하는 주식이 더 높습니다. 그거 말고도 세금 문제도 있는데요. 배당주는 매년 배당을 하는 주식이죠. 매년 과세를 하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안 하는 주식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거는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질 않죠.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 이연과세가 됩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생산성 증가인데요. 한국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이게 0%거든요. 0%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국민소득,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처럼 생산하는 힘이 국가의 부다라고 하는데 국가의 부가 늘질 않죠. 생산성 증가의 원인은 물론 인력 자원 고도화도 있고 투입 자본 증가도 있습니다. 그게 4분의 1씩 차지하고요. 가장 중요한 50%는 기술 혁신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은 시장 경쟁 촉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우버도 못하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아무튼 각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못합니다. 최근에 뭐 신약 개발도 일본의 2배가 걸린다 그러네요. 시간이.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생산성 증가율이 향상되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을 하면 결국은 뭐 해외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증가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어, 국제 수지 적자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1990년대 아르헨티나나 2000년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비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는데 그게 70년대 한국처럼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수입한 게 아니고 그때는 70년대 뭐죠? 중공업 우선해가지고 어, 생산재를 많이 수입을 했었죠.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흑자 전환이 되죠. 왜냐하면 생산자 수입은 뭐 계속되는 게 아니고 생산세로 가지고 소비재를 발생해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니까 흑전이 돼서 상당히 높은 고성장을 장기간 지속을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유감스럽지만 러시아나 아르헨티나는 반대예요. 소비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 미국도 소비를 하긴 하는데 미국은 기축국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생산성 증가율도 따져봐야 돼요.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80년, 50년, 60년대까지 3%였어요. 상당히 높죠. 지금 그렇게 되다가 고유가 때문에 70년대 연 2% 미만 1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15년은 연평균 2.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죠. 물론 시장 경제가 모든 걸 뭐라 그러나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축국도 아니고 미국보다도 가난한 나라잖아요. 선진국이긴 하지만. 자, 이런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534번에 정의를 했는데요. 이 책은 물론 제가 원서로 받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거 말고도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것도 이 세 개 말고도 많은데 그걸 다 10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소개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